끌어당김의 힘, 아브라함의 창조 비법 두 번째 영상입니다. 현재 상황을 주시하면 같은 것을 더 많이 창조한다. 현재 상황을 주시하면 같은 것을 더 많이 창조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항상 내 생각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시종 1관 끌어당김 자력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끌어당김의 자력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또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 기분도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그 방식은 끌어당김에 있어서 대단히 강력한 자력으로 작용합니다. 나를 어떻게 느끼냐, 이것이 나의 자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느낄 때는 풍요를 끌어올 수가 없어요. 나는 뚱뚱해 이렇게 느낄 때는 날씬함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나는 외로워 라고 느낄 때는 사랑 넘치는 관계를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법칙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칙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다 아는 것들 많잖아요. 중력의 법칙, 유인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 뭐 이런 것처럼 그 법칙이 실제로 이 우주 공간 안에 이렇게 정밀하게 돌아가게 시스템이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 또한 아주 정밀한 완벽한 어떤 설계에 의해서 법칙에 맞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칙을 잘 알기만 하면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이 마음이라는 것을 똑똑하게, 지혜롭게, 나에게 더 이롭게 잘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영적인 내용들 좀 깊이 들어간 얘기를 많이 하면 주변에서 막 그래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진짜 니는 좀 다르다 생각하는 게. 그냥 좀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없나? 그냥 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나? 왜 맨날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데? 막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듣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네 현실을 똑바로 봐. 현실을 직시해. 그러면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만일 당신이 현재 상황만을 볼 수 있는 능력밖에 없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당신은 현재 상황만을 더 많이 창조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너 현실을 직시해 이런 말은 어떨 때 하나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꾸지람하고 나무라실 때 막 빨리 이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돈을 버는 일을 막 해야 되는데 그 자녀들이 일을 안 하고 뭔가 이렇게 꿈만 쫓는 것 같아. 뭔가 허상만 쫓는 것 같아. 저는 가수를 할 겁니다. 저는 댄서가 될 거예요.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작가가 될 거예요. 저는 화가가 될 거예요. 막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어르신분들은 좀 굉장히 못마땅해 하잖아요. 그런 걸로 돈 못 번다. 그런 걸로 먹고 살기 힘들다. 박봉이다. 네가 지금 그런 거 할 때니 어디라도 들어가서 취직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네 현실을 봐. 네 현실은 지금 이렇게 네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그런 가당치도 않은 꿈을 꾸니. 어려운 현실을 봐라. 그래야지 네가 자극을 받고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충격을 살짝 줄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현실을 직시해라. 근데 그 현실을 직시한다는 거는 사실 이 어려운 현실만을 보기 때문에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그런 상태를 계속 창조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가난에 찌든 현실, 그것에 한탄을 빠져가지고 요즘 세상에 다 먹고 살기 힘든 거야.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만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상황을 유지하도록 내가 창조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비록 지금 가난해서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은 하고 있지만 나의 꿈, 나의 목표는 흔들림 없이 바로 그곳이고 내 내비게이션은 느릴지언정 그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방향성이 딱 거기로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돈을 벌고 좀 좋아지게 되면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만 되면 나는 언제라도 그것을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먹고 삶을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목표, 저곳이 있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가 괜찮은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사는 지금 이 하루하루가 괜찮은 거예요. 나의 재료가 돼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삶에서 잃을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삶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이 커브만 돌아서면 내가 원하던 그 삶이, 그 청사진이 펼쳐지는 그 무대가 나올 수도 있는 행복한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현실이라는 것에 강아지 끈 매어지듯이 끈이 매어서 그 주위를 뱅뱅뱅뱅 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현실을 직시하는 건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그 현실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두 눈은 그 아름다운 그 목표치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당신이 어떤 걸 이렇게 삶 속으로 끌어당기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생각들을 눈앞에 드러나 있는 현재 상황 너머로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체험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 행복한 느낌을 주는 영상을 마음속으로 계속 그리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떠올리면서 희죽희죽 웃는 것처럼요.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떠오르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마음속으로 행복하게 계속 떠올리고 그리고 하다 보면 우리 삶 속으로 그러한 변화를 불러오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시면 돼요. 지금의 내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정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계속하면 이것들을 계속 지속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대상은 나에게 끌려온다. 내가 감사하는 대상은 나에게 끌려온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생각들은 우리 삶 속으로 빠르게 스며들고 현실 창조가 됩니다. 근데 이제 감정이 별로 들어가지 않거나 좀 믿음이 부족하다 이럴 때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고맙다고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지속적으로 감사를 표현해야지 그것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 머무른다고 합니다. 제 채널에 보면 감사 영상들 있잖아요. 그것들 봐도 잘 아시겠지만 계속 감사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그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과거가 지금 이 현재를 만들었고 이 현재가 미래를 창조하기 때문에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내가 미래에 느끼게 될 감정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속 지속시키고 싶은 것들, 유지시키고 싶은 것들은 그 감사에 인색해지지 말고 지속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그것들을 지속시키는 요술, 마술, 주술인 거죠. 그리고 빨리 현실화시키고 싶어. 빨리빨리 갖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대상과 관련해서 아주 강한 감정을 동반하는 명확한 생각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일으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 감정이 굉장히 강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반복해서 생각하게 될 때마다 그 대상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더 상세하게 생각나게 될 거고 또한 더 많은 시간을 통해 더 자주 생각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생각이 더욱 상세해지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해 느끼게 되는 감정 또한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스토커로 예를 들자면 좀 좋은 건 아니지만 스토커들이 왜 스토커가 되나요?
그 대상, 그 어떤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착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몸이 자동으로 그냥 집착하는 대상에 대해서 막 가가지고 뭐 나쁜 짓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에서 막 끌어오르니까.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있다면은 빨리빨리 내 걸 만들고 싶다면은 계속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듯이. 내 아이나 내 반려동물이 너무 귀여워 죽겠다는 그 생각에 빠지는 것처럼. 막 나쁜 생각에 빠질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이럴 시간에 우리 열매 생각이 나야지. 아, 손방망이 손 너무 귀여워. 말랑말랑한 그 젤리 발바닥도 너무 귀여워. 아, 웃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귀엽게 웃지? 이런다거나 아니면 저는 벚꽃, 그 벚꽃 풍경 쫙 있는 그거 생각하면 행복하거든요. 아, 그래. 이런 생각할 시간에 벚꽃 풍경이나 생각해야 되겠다. 이게 생각 전환할 때 도움을 주는 이 두 가지인데 이거 엄청 강력해요. 여러분도 좋아 죽겠는 키워드 한 두어 가지 생각해가지고 이런 생각하면서 나쁜 거 창조할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땡땡땡 생각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거는 생각을 구겨넣고 짓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채널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많이 생각하고 많이 설레고 많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있잖아요. 그 대상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점점 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난 큰 집이 갖고 싶어. 큰 집? 큰 집이면 한 몇 평 정도 돼야 되나? 그럼 한 50평대? 50평? 50평이면 방은 몇 개 정도 할래? 방은 이렇게 해서 2개고 화장실 있고 거실 있고 부엌 있고. 그래? 그럼 큰 방은 몇 평이 좋겠어? 거실은 몇 평이 좋을까? 근데 큰 방 창문은 어떻게 하지? 거실 창문은 어떻게 하지? 이게 벽지는 어떤 걸로 해볼까? 이 바닥은 뭘로 해볼까? TV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다 하는 게 좋겠지? 그러면 안방에는 침대를 이렇게 놓고 근데 안방 분위기는 좀 이렇게 해서 전등을 이런 걸 한번 설치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작은 방에는 옥방이나 작업방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봐야 되겠다. 거실 커튼은 어떻게 할까? 러그를 깔아볼까? 끝도 없어요. 계속 생각을 하면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걸 더 빠르게 현실로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체화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목표를 구체화하는 게. 모호한 목표는 모호한 결과를 낸다. 모호한 결과를 낸다. 띵 하잖아요. 저는 이 말에 항상 띵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되겠구나. 난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택배를 보내거나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도 주소를 애매모호하게 적으면 가지를 못해요. 이름, 주소, 번지수까지 딱 부러지게 해야 제 위치로 찾아가지 비스무리 해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물질화되도록 띡 누르는 거예요. 허용합니다.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이 작업을 하면 할수록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물질화돼서 드러내는 구현물들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하면 할수록 실제로 우리의 삶에 구현된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받기를 원하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아주 자주 그 속으로 빠져들어서 짝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듯이 설레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 우주 지니에게 이 정보를 주는 것처럼 디테일해야 이루어진다. 아주 디테일할수록 빠르게 구현된다는 것. 그러니까 나쁜 생각, 미운 생각, 분한 생각, 질투, 두려움, 공포 이런 거 생각할 시간에 내가 원하는 거 생각해야지. 내가 뭘 원했더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거 생각하기만 해도 바쁜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불행하고 우울하고 불쾌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없다는 거를 자각하게 되실 겁니다. 원하는 것을 잘 끌어오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